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눈이 중동으로 쏠려 있을 때 정작 가장 뼈아픈 비명을 지르며 밤잠을 설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베이징입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공습으로 이란의 심장부가 불타오르던 그 순간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중동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쟁이라고 하면 총칼이 오가는 물리적 파괴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번 이란 사태는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중국이라는 거대한 투자자가 인생 최대의 사기를 당한 사건이자 그들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1대1로라는 미래 설계도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참담한 경제적 재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전 재산을 털어 최고급 아파트를 샀는데 입주하는 날 천장이 무너지고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한 집주인의 심정을 말입니다. 중국에게 이란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2021년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중국, 이란 25년 전략적 동반자 협정 기억하시나요? 무려 4영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30조 원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고요? 피자 한 판 가격으로 비유하자면 중동 전체의 피자를 25년 동안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샀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피자는커녕 빈 박스만 배달된 꼴입니다. 중국은 이란의 석유와 가스 산업에 이 800억 달러를, 교통과 제조 인프라에 200억 달러를 투자하며 이란을 자신들의 에너지 주유소이자 중동의 병참기지로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주유소는 폭격으로 불타고 있고 기지는 곧 철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 이번 사태의 가장 날카로운 지점은 바로 중국의 에너지 생명줄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피해 시중보다 배럴당 15달러나 싼 가격에 석유를 넘겨주던 마르지 않는 샘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120달러를 향해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저렴한 이란산 기름으로 제조업을 돌려 세계의 공장 자리를 지키던 중국에게 기름값 폭등은 공장의 전원을 강제로 내리는 것과 다름없는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이건 마치 휘발유 값이 리터당 10,000원으로 오른 상황에서 택시 운전을 해야 하는 기사의 처지와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적자만 쌓이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란의 붕괴는 단순한 동맹의 상실이 아닙니다. 중국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포식자를 막기 위해 세워두었던 방패가 박살난 것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이란이 중동에서 미국의 신경을 긁어주고 군사력을 묶어두는 상황을 즐겨왔습니다. 덕분에 중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할 전략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죠. 하지만 이 방패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중동에 배치했던 막강한 해군 자산을 빼내어 곧장 중국의 목전인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로 재배치할 것입니다. 이건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패배입니다. 자신들이 투자한 방패가 적의 공격 한 번에 가루가 되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그 방패를 강화한답시고 자신들의 첨단 레이더와 미사일 시스템까지 깔아줬는데 실전에서는 종이 호랑이만도 못한 성능을 보여주며 철저히 농락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중국이 단순히 돈만 잃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국가 브랜드의 신뢰도 자체가 통째로 인출당했습니다. 중동의 다른 국가들이 이 장면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중국과 손잡고 그들의 무기를 샀다가는 우리도 적골이 나겠구나라는 공포가 확산될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 자신들의 25년짜리 배팅이 최악의 악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사방에서 터지는 폭음 속에서 중국 공산당 수뇌부의 한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아수라장 속에서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과연 선택지라는 게 남아있기는 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거대한 도미노 게임에서 중국이 입을 손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과 중국이 직면한 처참한 현실을 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 아주 값싼 물건을 보고 횡재했다 싶어 샀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에 고장이 나서 낭패를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 중국이 처한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아니, 이건 단순한 낭패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건 거대한 베팅이 꽝이 된 수준이죠.
제가 보기엔 중국의 이번 이란 투자는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 이력이 수십 번 있는 차를 무사고 풀옵션이라는 말만 믿고 전 재산을 털어 산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하게 도색했지만 엔진은 이미 타버린 차를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진짜 파헤쳐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왜 그 똑똑하다는 중국 수뇌부들이 이런 처참한 쪽박을 차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죠. 그 구조적인 결함의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싸구려 전략의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이란에 그토록 집착했던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단순히 석유 때문일까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중국은 이란을 자신들의 디지털 식민지이자 군사적 시험장으로 여겼습니다. 0억 달러라는 거금을 들여 이란의 통신망을 화웨이와 ZTE 장비로 도배하고 방공망을 자신들의 기술로 채웠죠. 이건 마치 우리 집의 모든 자물쇠와 보안 카메라를 성능 검증도 안 된 싸구려 중국산으로 바꾼 것과 같습니다. 적이 쳐들어왔는데 자물쇠는 안 잠기고 카메라는 먹통이 되는 상황. 이번 이란 공습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중국은 자신들의 YLC-8B 레이더가 250km 밖에서도 미국의 F-35 스텔스기를 잡아낼 수 있다고 전 세계에 광고했습니다. 미국 스텔스기는 이제 끝났다며 기고만장했죠. 그런데 막상 2026년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스텔스기들이 이란 상공을 제집 안방 드나들듯 휘저을 때 그 기세등등하던 중국산 레이더는 무엇을 했습니까? 단 한 대의 항공기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발의 요격 미사일도 제대로 날아가지 못했죠. 이건 명백히 기술적 사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이 이란의 지도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레이더만 있으면 미국도 안 무섭다는 중국의 감언이설에 속아 수조 원을 썼는데 정작 폭탄이 머리 위로 떨어질 때까지 레이더는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이건 배신감을 넘어선 참담함입니다. 제 관점에서는 이번 사태로 메이드 인 차이나 무기 체계는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무기는 성능이 99%여도 1%의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하지 않으면 고철입니다. 중국산 무기는 그동안 가성비라는 이름 아래 전 세계 독재국가나 가난한 나라들에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가성비의 실체가 생존을 담보로 한 도박임이 증명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 흥미로운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천궁2입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을 때 중국산 방공망을 깔아둔 이란은 초토화되었지만 한국의 천궁2를 배치한 UAE는 90% 이상의 요격률을 기록하며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은 무기를 정치적 도구나 돈벌이 수단으로 봤지만 우리는 생존의 도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극명한 차이가 중동 전체의 여론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같은 나라들이 지금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있겠습니까? 베이징이 아니라 서울입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그 한국제 미사일 좀 빨리 보내달라고 애걸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배 아픈 일이겠습니까? 자신들이 수십 년간 공들여 놓은 중동이라는 시장을 자신들의 무능함 때문에 한국의 통째로 바친 꼴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중국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1대1로라는 거대한 꿈이 이란이라는 핵심 연결고리가 끊기면서 거대한 미로 속에 갇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이란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철도와 도로를 건설하려 했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물건을 나를 수 있는 중국만의 고속도로를 닦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고속도로 한복판에 거대한 폭탄 구덩이가 파였습니다. 이란이 무너지면 중국은 타지키스탄에서 카스피해를 건너 다시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를 거치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우회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건 피자 배달을 시켰는데 배달원이 지름길을 놔두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사흘 만에 도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식어 빠진 피자를 누가 먹겠습니까? 물류비용의 급증은 곧 중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 상실을 의미하고 이는 중국 경제의 심장인 수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지금 자신들이 파남정에 스스로 빠졌습니다. 미국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에 이란이라는 불안정한 파트너에게 올인했고 그 파트너의 몰락과 함께 자신들의 미래 성장 동력까지 불태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명백히 잘못된 전략입니다. 국가 경영을 도박처럼 한 결과입니다. 상대방의 패는 보지도 않고 판돈만 키우다가 상대가 올인을 외치자마자 패를 보여주지도 못하고 도망쳐야 하는 도박꾼의 처지가 바로 지금의 중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싼 게 비지떡이라는 격언은 국가 간의 전략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싼 기름값과 중동 패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정작 자신들의 신뢰도와 에너지 안보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중국이 입은 손해는 단순히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0억 달러가 아닙니다. 중국과 손잡으면 망한다는 낙인이 찍힌 것, 그것이 가장 뼈아픈 손실인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중국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들까요? 그들이 준비한 마지막 발악은 무엇일지, 그리고 그 여파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떤 기회와 위기로 다가올지 다음 챕터에서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장 냉혹하고도 현실적인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라장 끝에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무엇을 보고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이란 사태는 단순히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질 거대한 파편의 시작일 뿐입니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중동의 꿈은 이제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유리잔이 한번 박살나면 아무리 정교하게 붙여도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 없죠. 지금 중국의 중동 영향력이 딱 그 꼴입니다. 2026년 현재 베이징의 외교 전략가들은 아마도 밤새도록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겠지만 결과는 매번 마이너스로 수렴하고 있을 겁니다. 이건 명백히 중국 경제의 동맥경화를 불러올 사건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은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하는데 그 연료의 40% 이상을 중동에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연료를 나르는 파이프라인이 폭격으로 끊겼고 배가 다니는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은 지뢰밭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장 전체의 시스템이 멈춰 세워지는 말 그대로 경제적 질식 상태인 것이죠.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국의 1대1로는 이제 1대14 이따이스, 즉 죽음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란이라는 핵심 톱니바퀴가 빠지면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거대한 벨트는 헛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투자자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의 인프라 사업에 돈을 대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오히려 지금 전 세계 자본은 중국을 떠나 더 안전한 곳, 더 확실한 원어태가 성능을 보여준 곳으로 대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름 돋는 반전의 주인공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태에서 가장 선명하게 대비된 장면이 무엇이었나요? 중국산 종이 호랑이 레이더가 스텔스기 한 대 못 잡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볼 때 우리 한국의 천궁이는 사막의 밤하늘을 가르며 적의 미사일을 90% 넘게 요격해냈습니다. 이건 정말 짜릿한 반전 아닙니까? 중국이 이란에 530조 원을 쏟아붓고도 얻은 게 굴욕뿐이라면 우리는 기술력 하나로 중동 국가들의 생존주를 쥐게 된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가 지금 베이징을 향해 너희 무기는 창피해서 못 쓰겠다며 전량 폐기를 선언하고 서울을 향해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며 백지수표를 내밀고 있는 이 상황. 제 관점에서는 이것이야말로 2026년 세계 경제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중국의 몰락은 곧 우리에게는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독배도 있습니다. 중국이 이란에서 입은 타격을 메우기 위해 동북아시아에서 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죠? 지금 중국이 딱 그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여러분께 제가 제안하는 행동 지침은 명확합니다. 첫째, 에너지 시장의 재편을 예의주시하십시오. 이제 중동 의존도는 낮아지고 알래스카나 셰일가스 같은 대체 에너지의 비중이 급격히 커질 것입니다. 이 흐름을 타는 기업과 국가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둘째,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에 주목하십시오. 중국이 이번에 잃은 가장 큰 것은 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무기든 반도체든 통신 장비든 중국산은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한다는 인식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시든 혹은 어떤 투자를 하시든 이제는 가성비가 아니라 신뢰비를 따져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셋째, 대한민국 방산과 인프라 기술의 저력을 믿고 그 흐름에 올라타십시오. 12조 원이 넘는 천궁, 이 수출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란의 붕괴 이후 중동은 대대적인 재건 사업에 착수할 것이고
그때 그들이 손을 내밀 곳은 오직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나라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역사는 항상 거대한 폭발과 함께 뒤바뀝니다. 이란의 화염 속에서 중국의 패권은 사그라지고 있고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질서가 싹트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이면의 경제적 논리와 전략적 기회를 읽어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전히 중국산 거품에 기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떠오르는 K 신뢰의 가치를 선점하고 계십니까? 제 생각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번 이란 사태가 중국이라는 거대 함선에 회복 불가능한 구멍을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찰력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깨어있는 당신에게는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도미노의 다음 패가 어디로 넘어질지 저와 함께 끝까지 지켜보시죠. 오늘 대본이 여러분의 안목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공유와 구독으로 이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더 많은 분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차갑고도 뜨거운 진실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